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이 시간은 이재춘 전 대사님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의 문재인의 외교 참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 제목은 외교를 말하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이 외교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제는 매주 어떤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또 오셨는지 그 매주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중국의 그 CCTV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펜스 부통령을 기다리는 사이에 15분 동안 졸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펜스 대통령이 와서 깨우니까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줬더라고요. 문재인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특히 해외여행 중에 더 피곤하죠. 왜냐하면은, 요번에도, 이 싱가포르로 해서, 저쪽, 또 어딥니까? 한 데가 어디죠? 에이펙 있었던데, 파푸아뉴기니아. 파푸아뉴기니아, 거기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 동안 시달렸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써준 건들을 가서 읽고 그러니까 힘들지. 기억력도 아물아물하고. 근데 당연히 피곤하고 졸을 거예요. 다른 대통령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왜 이분만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는 일을 하고 있을까. 자기 자신이 알 겁니다. 나가서 하는 일이 전부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를 기쁘게 할까. 이 사람은 이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 주사파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자기를 응시하고 있거든요. 시킨 대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이달 13일 날 서울을 떠났죠. 서울을 떠나는데 그날 아주 재밌는 또 한 사건이라고 할까? 청와대 그 김의겸이라는 대변인이 아침 일찍이 그 기자들을 불러놓고서 그 해명을 한 게 있어요. 그 전날 아시죠? 이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CSIS에서 그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죠. 그게 뭐냐면은 북한의 그 황해북도 황주에 있는 그 뭐죠? 석간물? 나는 석간몰이라고다 석간몰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그 20군데 중에 13군데가 다 이제 나타났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가 거기 있고 아직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핵화한다는 김정은이 말은 완전히 이건 사기수에 불과하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문재인이가 떠나는 그날 아침 일찍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은 북한이 그런 거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는 건데 이렇게 떠드는 거다. 완전히 북한을 변호했죠. 그랬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약속에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 미사일 기지라는 것은 사실 이 ICBM 대륙간 탄도탄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다. 이렇게 완전히 북한을 변호를 했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 따라서 빨리 가야 되는 대변인이 허둥지둥 이렇게 이제 변호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벌써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순방 그 여정이 완전히 이제 북한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거고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싱가포르에서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아세안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세안이 10개국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일본, 호주, 중국, 뉴질랜드, 멕시코, 여러 나라를 해서 이제 19개 나라가 하는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조연설을 했어요. 기조연설을 뭘 했냐면은,
한국과 아세안이라는 데가 이제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1989년이에요. 예. 제가 외무부에 아주국장을 할 당시에 그걸 맺었습니다. 네. 그 내년이면 그게 30주년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매년 서울에서 이 아세안 정상들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어? 예. 그때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 앞으로 아세안과 한국 관계를 또 다른 3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 말은 비슷하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년에는 대한민국은 아주 또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예.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거를 또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요번에 거기서는 건국 100주년이라는 얘기는 싹 뺐어요. 예.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사실은 임시정부 100주년.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앞으로의 100년 후 관계가 있다? 그건 좀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국내에서 건국 10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전부 의아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금년이 건국 70주년인데. 그러게요. 예. 예, 그런데 내년이 건국 100주년인데 무슨. 생뚱맞은. 이건 정말 생뚱맞은 얘기인데, 그것을 국제 무대에 가서 또 그렇게 망신살이, 망언을 한 거예요, 망언. 이건 한마디로. 다른 나라들이 다 알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러니까요. 1945년 해방되고 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 알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100주년 얘기를 하고 내년, 이거 정말. 그럼 이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대통령인데 자기네 나라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망언이고 또 거기다 붙여서 내년 한 아세안 그 30주년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총회를 하는데 그때 김정은이를 초청하면 좋겠다. 이런 망언을 또 그냥 망언을 또 했어요. 예. 그거는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유도 발언을 시켜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교활한 친구들이죠. 예. 그러네. 거기에 또 마하티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수장. 그 양반은 93세인데 예. 거기 또 누가 또 코치를 했는지 그 북한 핵을 이제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더 증진해야 된다. 남북 협력을 더 가속해야 된다. 그건 완전히 지금 미국 입장하고 반대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동맹국하고. 그러면 그 참모들이 많이 뛴 건가요? 비핵화 조치를 빨리 촉진시켜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 정해진 수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를 먼저 하면 비핵화는 따라온다. 이게 문재인이 이제 논법인데 예. 그걸 또 말레이시아의 그 93세 된 수상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양반도 치맥기가 있는가 난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다음에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는 에이페크 그 89년에 그건 89년이 아니라 그건 89년이 그것도 89년에 에이펙이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됐는데 거기는 미국, 중국 다 있어요. 푸틴도 오고 다 이제 하는데 거기 가서 또 누구 처음에 만났어? 아까 졸다 깼다고 그랬죠? 펜스 부통령은 이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그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 사람이 이번에 아시아 여행을 한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예. 그건 뭐냐면 이 북한을 더 압박해가지고 이거 미안합니다. 이걸 괜찮습니다. 꺼놔야 되겠네. 그 처음에 워싱턴을 출발하기 직전에 그게 이달 9일 날인데 워싱턴 포스트에 이 펜스 부통령 이름으로
기고를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번에 아시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 최고의 압박과 제재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특히 강조했어요. 이것을 지난번 6일날 미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북한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펜스 부통령이 이제 그 여행에 앞서 그런 걸 특히 기고문에다 썼는데 그리고 먼저 일본을 거쳐서 싱가포르로 이렇게 쭉 갔는데 그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알래스카에서 다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번에 그 아시안 회의 그리고 에이펙 회의 참가하는데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최대의 압박과 제재 이걸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 이번에 여행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걸 그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와서 그 만났죠. 다 만났는데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일본은 뭐 같이 여행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제 아베 수상 만났죠. 현지에서도 물론 만났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호주 총리를 만났고 인도 총리를 만났고 근데 이게 미국, 호주, 일본 또 누구죠? 인도. 이것은 이제 중국 포위망이죠. 중국. 그렇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역 제재 수단을 쓰고 중국을 또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 중국을 압박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북한 핵 문제. 중국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너희는 미국하고는 전혀 이제 공존하기 어렵다 하는 걸 메시지 자꾸 주는 거죠. 이번에도 그것을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난 것이 바로 그 포위망, 대중국 포위망을 압축해 나가는 수단이죠. 근데 문재인은 뭐 했냐면 시진핑이 하고 푸틴 만났죠. 거기서 한반도 무슨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야 된다.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따고 소리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그리고 이제 무역관계 얘기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을 또 비판했죠. 그것이 이번에 그 에이펙의 30년 역사에 29년 역사에 공동성명이 발표 안 된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무산됐어요. 공동성명을 다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그거를 깨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첨예한 갈등이 있죠. 그 미국에서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 불공정 그 무역거래 관행을 빨리 없애야 된다. 그건 중국을 내고 하는 얘기예요.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없애야 된다. 지금 이 트럼프가 대중 압력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마치 보호무역으로 돌아갔다. 그걸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 둘이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공동성명에 그걸 중국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장성명 발표하기 직전에 그 파푸아뉴기냐 외무장관실에 막 중국의 그 고관들이 막 쳐들어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으려고. 그런 신문에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고 문재인이 이제 중국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이 아세안 순방이 모든 목표가 그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를 기쁘게 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 권영재 변호사님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문재인한테 고소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하는 행위를 봐서는 공산주의자 같은 행위를 너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도 있지만 이분 자체가 공산주의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공산당이 그 통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에 표현해 서는 거 보면 문재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혹시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가. 저는 요즘에 우리가 공산 식민지에 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미 공산화가 됐죠.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식민지 살고 있잖아요. 예. 공산 식민지. 우리가 엊그제 토요일 날 이제 광화문에 다 예. 애국 시민들이 그날 나가셨습니까? 나갔죠. 물론 예. 나가서 저도 뭐 청와대 앞까지 이제 행진을 했는데 예. 그날 여러 사람들의 구호를 합치면은 예. 이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를 획책하고 북한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 지금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려서 이렇게 됐으니 그러니까요.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는 구호예요. 그날은 다 예. 그 구호로 일치가 됐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깨달았군요. 이 국민들이 거의 이제 알 사람은 다 알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 서울을 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밖에 나간 동안에 소위 젊은 애들이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저기 가서 집회를 하고 김정은이 서울 오는 거 환영한다. 그리고 만세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은 그 국가보안법으로 당장 이놈들 다 구속하고 수사해야 되는 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적장을 서울에 와서 만세 부르겠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이렇게 리더하는 게 항선 있잖아요, 항선. 아니, 평양 글쎄. 산원에 가서 애 낳고 난리보고지를 진 여자 있죠. 통진당. 그 남편이에요, 남편. 윤기진. 뭐 그런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법치주의를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기본 가치로 존중하는 나라가 지금 그 꼴이 법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데. 그 윤기진 씨가 항선 남편. 그 사람이 그때 그 황병서랑 그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 그 아시안 올림픽, 아시안 경기인가요? 뭐 인천에서 했던 거. 거기에 이제 그 황병서 그 체령이 이렇게 왔을 때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랬잖아요. 박근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박근혜는 우리가 여기서 끌어내리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반체제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예.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제 남북 합작을 하느라고 열심히 지금 하잖아요. 예.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금강산에 가서 관광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나 가가지고. 남북 100명이 가서 거기 뭐 이 정북 주사파들이 쭉 갔어. 뭐 누구 다 이름 다 알만한 사람이. 왜 나중에 명단 올려주세요. 현대 뭐 현정은이라는 사람이 또 가서 뭐 그걸 회의를 좀. 근데 그 관광을 지금 재개하겠다는 거죠. 네. 금강산 관광을. 그런데 관광객이 가면 그냥 갑니까? 전부 US 달러 가지고 다 가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북한의 돈을 그냥 갖다 또 퍼붓겠다는 발상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UN 제재 하에서 그거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고, 이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UN의 대북 제재라는 것은 무슨 철강, 석탄, 뭐 기름, 뭐 이런 등등 공제 제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 들어가는 건 많지만은 이거 관광객이 가가지고 뭐 100불, 200불 쓰는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100명 가면 얼마입니까? 100명 가면 100달러씩만 가져가도 100명 가면 만불이죠? 만불이잖아요. 예. 10만 명 가면 만 명이 가면 만 명은 100만 불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명 가면 얼마예요? 1000만 불.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런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대북 제재 항목이 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 그 북한에서 그 금강산 관광을 관장하는 부서가 정찰 천국이에요. 그렇지. 정찰 천국이 이게 이제 테러, 예? 테러 이거 다 총괄하는 그 부서 아닙니까?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그 유엔의 대북 제재라든지 또 미국의 독자 제재라든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거죠. 무너뜨리고 있죠. 예, 그거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심한 상황에 이제 도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로 말하면 이게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지만 계속 기스를 내가지고 완전히 자동차를 누대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17일 날 그 광화문에 애국 시민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난 상당히 안심이 돼요. 아, 그랬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그 남북연합이라는 게 공산연합이지 그냥 자유민주연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연합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게 무슨 반통일이냐 통일이냐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공산사회에 살 것이냐 소위 합작이지 합작. 네,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라는 분은 왜 그런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이제 장로님이시잖아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 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는 거 지금은 서열이었던지 모르지만은 그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의 이 개신교 중에서 단일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지금도 그렇지 예? 않아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5만 명, 6만 명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한국 교회 세계에서 1, 2, 3, 4, 5번째 전부 한국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인들 많이 모이는 데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 그분은 그래도 이 반공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용은 지금 그 조영기 목사를 대신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담임 목사인데 그 양반이 뭐 김정은이 서울에 하면 그 환영을 해야 되고 뭐 남북이 공동으로 같이 해서 뭐 몇십 년, 20년? 20년 같이 살면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통일의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세력이거든요. 그 기독교 탄압국가 1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탄 세력인데 이거를 마치 저 문재인이가 지난번에 바티칸에 가가지고 교황한테 김정은이 북한 초청한 걸 전달한 거 그거나 이거 이영훈이가 하는 똑같은 짓이에요,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교회를 박차고 나오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참 한심한 얘기고 또 지금 문재인이 없는 동안에 그 소위 아태평화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뭐 리정혁인가 리정혁 왔잖아요. 여기 와서 파주에. 5명을 데리고 파주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뭐 회의 참석을 하고 갔다는데. 근데 뭐 무슨 얘기를 이렇게 며칠 동안 시키나 와요? 그 사람이 와서 한 목적이 뭔지 난 사실 굉장히 그 의심스러워요. 근데 예. 그 오니까 또 무슨 경기도 지사가 직사 대접을 하고 또 무슨 이해찬이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라는 놈이 또 직사 대접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 애들은 뭘 했겠어요, 그 와서. 뭐 어떻게 이 공산화를 완성할 것인가 이거 습득국문을 했겠죠. 그리고 김정은이를 언제 어떻게 모시고 올까 그런 얘기도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한심한 놈들인데 과연 그 김정은이를 이렇게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나는요. 이 사람들이 한동안 그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러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종전선언이 이게 미국이 오케이를 안 하지. 종전선언은 미국하고 다 참전 16개국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거는 이렇게 치고 이 김정은이를 데려온다. 거기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세요.
김정은이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서울 시민이 전국에서 다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종전선언이라는 형식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적장을 그냥 전 시민이 와서 만세 부르고 그러면 전쟁 끝난 거지, 평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어제 지금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 행거 아닙니까? 같이 해서 우리는 시진핑 거기 오고 같이 이렇게 살겠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친구들도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죠. 이게 불법 점거한 거잖아요, 사실은. 맞죠. 사실은 불법 점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한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임명을 받았으면 그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생각을 해야지. 세금 내는 국민은 아예 안중에 없이 그 적국의 수장의 편만 계속 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딱 이런 것 같아요. 왜 그 집에 아버지가 바람이 나게 되면 자기 집 애들은 하나도 안 바라 보이고 옆집 그 아줌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땅 문서, 집 문서 다 갖다 주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냥 옆집 아줌마만 쳐다보는 그거 같아요, 지금. 그래. 한심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떠나서. 지난번에 그 EU의 5개국 갔다 와가지고 나름대로 또 자랑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원래 이제 어저께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왔는데 이번엔 자랑도 못할까요? 아직 그렇게 자랑하는 얘기를 아직은 신문에서는 못 봤어. 그래요? 뭘 또 어떻게 또 자랑을 할지 또 뭐 할 텐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예. 하여튼 나가나 오나 오로지 그 사람 이 머릿속에는 이 북한 김정은 어떻게 같이 이렇게 그것밖에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골수분자가 대통령이 됐나. 그 찍은 사람들은 다 진짜 지금쯤 손목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 아니 그거보다도 물론 잘못 판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새 최근에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조금씩 아직도 그게 이제 부풀려진 게 있지만은 20대, 30대, 특히 20대들이 문재인 노, 김정은이 노 하는 대답이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20대가요? 예. 20대가 똑똑하네요. 똑똑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해요. 예, 그렇군요. 에이브람스 한미연합 사령관께서 취임하셨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취임식에 안 가고 포항에 자갈치 시장인지 무슨 시장에 가가지고 가재미 사러 갔다 그랬나요? 생선 사러 갔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예. 주한 미군 사령관 취임식에 꼭 대통령이 가야 되는 행사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해서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그래도 한미동맹 조금 떠들죠. 우리 펜스 부통령하고도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까지 김정은이가 이렇게 교섭에 응하고 이런 거 다 우리 이 트럼프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렇게 입에 사탕 발림을 해요, 늘. 그렇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반미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태국의 세력은 탄압하고, 이렇게 하죠. 이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확신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살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작년 5월 3일에 탈북자들이 이제 3,000명의 집단 망명을 하겠다고까지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망명하겠다 그래요. 그래요. 예, 문재인을 지지했는데 못 살겠다 이렇게 망명해야 되겠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한 게 가히 너무 지나친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문재인이한테 투표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그 환상 같은 걸 가졌을지도 모르죠. 기대가 있었죠. 근데 예. 이게 하는 거를 뭐 이제 1년 반이 훨씬 지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도 이제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부 이제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막고 속여온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정체를 밝히지 않고. 예. 근데 그 정체를 영원히 안 밝힐 수가 없죠. 이제 자꾸 정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예. 뭐라. 그러면 이것이 한두 번 속일 쓰고 한두 달 속이 몇 년? 글쎄. 거기야 뭐 김정은이 김일성부터 오면서 70년을 이제 국민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속여왔지만은, 예. 물론 공산당의 체질이라는 게 그렇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그런 계산을 하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 70년 동안 그래도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허황된 사기, 거짓말에 계속 속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재인도 문재인이지만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이 당도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는 정당 같아요. 그 뭐 민주화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공산화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추진한 게 민주화라 그랬는데 실제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그게 민주화가 아니고 공산화였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어디서 당선된 겁니까?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운 그 대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이고 이 사람들 자체가 이게 말은 민주당이라고 붙였지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공산당이랑 똑같은 데예요.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죠. 이중대. 남조선 지부?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해찬이라는 자가 평양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하고 만났을 때 거기 가서 뭐 국가보안법이 어쩌고 있다고 소리 떠들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리성건이가 예? 배뚱뚱한 사람 아니. 예산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아니, 야 뭐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저거 조선노동당에 이중되죠. 그리고 또 거기 붙어 있는 박지원이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또 이중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거기 이번에도 그 만나러 간 거, 그러면 결제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무슨 전자 결제는 아직 없나 보죠. 예. 남북한 간에 전자 결제는 없어서 이 이렇게 안면을 마주하고 무슨 결제 받으러 갔는지 하여튼간 의심이 돼요. 하는 행위들이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먹는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정말 많아요. 국민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오직 김씨 공산 왕조의 비위만 맞추는데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지지를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가 지금 급속도로 빠지고 있죠.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대형교회 목사님까지도 제정신 어디 무슨 허는다 오다 빼두고 왔는 지난번에 군용기 타고 갔다 오더니 거기다가 그 정신머리를 저기 북한에다 빼두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그래요? 목사가 예? 예. 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목사가 그렇게 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동원돼서 김정은이 한용하러 나갑니까? 글쎄, 뭐 그런 일이 없겠죠. 거기도 정신머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도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10계명 1조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정원 목사 이 사람은 보니까 목사가 영혼이 없는 목사야, 내 보니까. 그 신사참배보다 더 나쁜 거지. 그따구 소리 하고 보는 거니까. 신사참배 때는 그래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죽이지도 않는데 왜 가서 자기 스스로 가서 막 이렇게 아부하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한 목사들보다 더 비겁하고 더 비열하고 더 역적인 거죠. 이거는 역적행위예요. 북한에서 그 탄압받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하에서 통곡을 할 것입니다. 너부터 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진다 그래서 저는 말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예, 대사님 오늘도 너무 정말 이렇게 조목조목 집어주시니까 저희들이 무식한 소견에 정말 많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문재인 정권이 어떤 외교 참사를 일으킬지 그게 기대가 돼요. 무슨 대형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지. 이제 기대해야 되겠어요. 기대해야 되겠어요. 예, 대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